결국에는 한 1년, 2년을 두고 보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네, 파손 처리하시는 게 맞죠. 장서 점검, 예, 장서 점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책을 버려야 되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서 점검. 그래서 제작과 폐백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기준들을 예, 우리가 전공책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 전공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최근 3년이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장서. 만약에 코로나 시국에 도서관이 원활하게 열람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최근 3년에 한 번도 대출하지 않은 장서가 너무 많아서 버려야 될 책이 너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한정짓지 않고 파손 심한 책, 뭐 복본이 여러 권인데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이용이 잘 하지 않는 책, 유행이 지난 책, 그 내용이 틀린 책, 학교장이 제적 폐기를 인정한 책,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죠. 처음에 책을 버리려고 하면요,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버려야 될 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좋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각자 맡은 주제를 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책, 이건 누구도 안 볼 것 같다는 책 10권만 골라서 자기 책꽂이 앞에 내려놓아 봅시다. 저희는 각 서가별로 담당자가 있거든요. 동아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건 정말 재미없을 것 같다 하는 오래된 책들을 골라내요. 서로 상의를 해서 버릴 책들을 고르고 있는데요. 이용 가치가 상실된 책, 여러 내용들이 쭉 있죠. 왜 이 책을 버리느냐? 누군가 딴지를 건다면,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으로 이용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장서 점검을 하시면서 버려야 될 책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제적, 파손 처리하셔서 등록해 놨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2월쯤에 제적 폐기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서 점검 프로그램은요, 보시면 소장 자료 관리에서 장서 점검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서 점검 들어오면은 파일을 업로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하느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의 바코드를 메모장을 띄워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한 줄에 한 권씩.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바가 지나가는 그런 여백 없이 숫자로 딱 끝나고 엔터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다 다음 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의 등록번호, 바코드를 리딩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업로드하면 밑에 업로드된 파일 이름들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점검하기를 누르시면 장서 점검이 돌아갑니다. 서로 장서 점검을 시작하기 해서 장서 점검을 돌리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소재 불명 291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소재 불명은 어떤 걸까요? 골고루 확인 우리 해볼게요. 자, 장서 점검 결과 정상. 정상은 스캔했고 스캔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하는 거고요. 소재 불명은 바코드 스캔을 쭉 했는데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장서 점검 대상 파일에는 선생님이 만든 메모장 안에는 바코드가 스캔되지 않은 경우 어떤 책일까요? 아마 분실 도서나 또는 바코드 숫자에 에러가 생겨서 잘못 넘버링이 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재 불명. 물론 그 시스템에 등록된 등록번호 자릿수하고 도서에 부착된 등록번호 자릿수가 틀릴 경우에도 소재 불명 자료로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이런 숫자의 자리가 정확한지도 메모장에서 한번 쭉 훑어서 빠지는 숫자가 없는지 자릿수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소재 불명 자료의 처리 방법은 소재가 파악되면은 장서 점검 결과 정상으로 변환하면 되는데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분실 자료로 등록해놔서 해놓고 정말 이 책을 가장 최근에 누가 빌려갔었는지 또는 혹시 어딘가에 잘못 되어 있어서 뭐 어딘가 교실에 돌아다니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발견하시면 도서관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책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빌려간 학생이 혹시 반납을 안 했는데 반납 처리가 됐거나 뭐 이랬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 1년, 2년을 두고 보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네, 파손 처리하시는 게 맞죠. 다음은 비정상 대출인데요. 시스템상에 대출 중이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누군가 빌려간 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서 점검에서 바코드 리딩할 때 리딩이 되어서 메모장 하나 해당 등록번호가 스캔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반납 처리에 에러가 생겼거나 또는 학생이 제대로 반납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책꽂이에 꽂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장서 점검 결과 정상으로 전환만 하시면 저절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비정상 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분실, 파손, 가치 상실로 제적 처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적된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책은 어떻게 할까요? 왜 제적 처리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적 자료가 언제 제적 처리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책을 정말 제적을 할 거면은 그 책의 분류 번호를 찾아서 책꽂이에서 해당 책을 빼와서 폐기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이 책은 그냥 꽂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해당 자료를 복구를 하셔서 대출 가능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번호 중복인데요. 도서관의 역사가 좀 오래된 학교들 있죠. 초창기에 뭐 책꽂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쓰다가 DLS로 넘어온 경우 아주 간혹 등록번호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똑같은 등록번호를 가진 책을 두 권을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저는 이거는 약간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대학 도서관에서 쓰는 대부분의 장서 점검 프로그램들은 책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료의 상태를 그때그때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등록번호가 중복됐으면 중복됐다는 화면에 바로 뜨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 화면이 뜨는데 DLS 상에서는 전체를 다 스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이거 등록번호 중복된 두 권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DLS 상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가진 자료를 하나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복된 다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책꽂이에 꽂혀 있는 곳들에서 똑같은 등록번호의 책을 찾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장서 점검 결과 정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돼 있어서 청구기호 라벨도 다 붙어 있어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자료인데 데이터베이스 아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해당되는 등록번호로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데 청구기호 알 수 없죠? 해당되는 등록번호만으로 바코드 번호만으로 책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죠? 이 역시도 등록번호 자릿수가 다르면 또 이렇게 미등록 자료를 뜨는 경우 있거든요. 파손된 책, 오손된 책 이런 책들을 그때그때 제적 파손 처리하셔가지고 폐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리해놓고 따로 박스를 마련하셔서 파손된 책을 모아두었다가 연말쯤에 장서 점검을 하면서 파손된 책들을 버릴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면 서가도 좀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새 책이 꽂힐 때 훨씬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마 선생님들 3월에 발령 받아 가셔서 계획서 세우고 학생들 진급 처리하고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요. 연말쯤에는 장서 점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선생님께서 3월 도서관 맞자마자 일정 기간 시간을 갖고 장서 점검을 하셔서 내가 이 도서관을 업무 인수 인계 받았을 때 현 상황이 이 정도였다 하는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것도 선생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